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네, 윤준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우 씨. 네. 현재 세계 최고령 어르신이 누군지 아세요? 최고령이요? 네. 글쎄요. 자, 알려드릴게요. 네. 스페인에 살고 계신 분인데 마리아 브라냐스 모렐라라는 할머니십니다. 올해로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117세라고 합니다. 117세요? 예. 와, 대단하시네요. 그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갈수록 또 최고령 나이도 경신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문제점들이 또 생기고 있죠. 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한다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사회에서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매협회 조범훈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 치매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치매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범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치매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시고 계신데 예,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치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 삶이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예, 20대 때는 우리 보통 하듯이 네. 대학교 공부를 하죠. 네. 하고 이제 40까지 제가 원래 경영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관련된 일을 이제 하다가 네. 40즈음에서 제가 이제 제가 의미 있고 또 저한테 맞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요. 네. 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쪽에 푹 빠져서 네.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한 40대 즈음부터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석사 박사 과정을 네. 하고요. 또 대학원을 또 다른 가족 상담 또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한 번 더. 또 평생교육 박사 과정을 또 하고 오. 이렇게 해서 작년 2023년 4월 달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전체적인 그런 공부를 했는데요. 네. 관련이 다 깊은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예. 조금 사회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네. 것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제가 마침 네. 그 박사 논문이 네. 주제가 네. 치매에 관한 거였었어요. 어. 그게 2016년 이제 8월경인데요. 네. 제가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자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네. 그게 출발점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지금 관련 국가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와. 청소년 상담사, 와. 청소년 지도사 이런 다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와. 이제 학위 과정도 있었지만 네. 국가 자격증을 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야, 하나 따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치매 관련된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자, 오늘 이제 회장님을요, 대한치매협회장으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치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치매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어떤 커뮤니티인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네네. 제가 이제 처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네. 좀 알려주자. 양질의 정보를 알려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장점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지 않은 그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채널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밴드 네. 있잖아요. 네. 보통 동창회 뭐 이렇게 많이 하는 모임, 그런 네. 모임 그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죠. 젊은 네. 사람들은 밴드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밴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치매 이야기라는 네이밍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정보를 많이 이제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한치매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치매협회는 언제 또 어떻게 생긴 기관인가요? 제가 2016년부터 이제
쭉 나름대로 운영을 이제 하면서 많은 예. 사람들이 모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 좀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치매 이야기다라는 그런 걸로 했고요. 네. 치매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사회라는 주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 3년 정도는 거의 이제 혼자서 활동을 했었죠. 예, 끊임없이 제가 알고 있는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정보를 네. 모아드렸어요. 그 보통 이제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네. 알게 됐었죠. 예, 예, 어디에 예. 좋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네. 알게 네, 돼서 네, 네. 그 정보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오프라인 모임 하면서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 좀 협회 형태의 공신력 있는 조직이 돼야겠다 해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대한치매협회를 정식 발족을 해서 네. 예, 대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3년 동안은 이제 혼자 하셨고, 예. 2019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발족을 하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치매협회. 처음에는 이제 좀 어떤 취지로 설립이 되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한치매협회의 뭐 비전이라고 할까요? 목적을 이제 크게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하나 있고요. 네. 예. 예방의 관점이 조금 많아요. 이제 치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뭐 이런 관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있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예, 사회. 그렇죠. 치매가 안 걸리면 좋지만 네. 만에 하나 이제 걸리더라도 네. 불편하지 않는 커뮤니티, 사회. 제가 원래 이제 논문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마침.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가정, 본인이 살던 집이나 네. 또 본인이 익숙한 마을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치매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뭐 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네. 사실은 가장 원하는 장소는 집이나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사회적인 지지를 해줘야겠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마침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또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모토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대한치매협회는 또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가요? 예, 뭐 제약은 없어요. 이제 치매나 고령 사회에 대한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이 많아지니까 도대체 네. 어떤 분들이 들어왔을까 한번 네.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예, 일단은 우선은 치매 가족이나 치매가 본인이 걱정되시는 일반인들 한 그룹이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된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네. 또 간호사, 뭐 네. 물리치료사 이런 종사자들. 기관 종사자. 예, 요양보호사 스스로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잘 돌볼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대표자 이런 네. 분들 또 의식이 깨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다음 에 핵심적인 우리 이제 그룹은 뭐냐면 네. 네. 시니어 강사들입니다. 강사들. 연령대가 이제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많게는 80대까지 계시는데 네. 이제 그 시니어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 또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네. 또 주간보호센터 서울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네, 네. 뭐 이런 거 주민센터 뭐 이런 것을 활동하시는 그런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문가들 뭐 교수진이라든지 또 정책 관련된 그런 분들 저도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또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다 컨택을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볼 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정보에 이제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기도 하고요. 예, 회원 가입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이제 컨택을 해서 저희 이제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그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문위원, 그다음 또 이제 또 고문과 같은 고문이라고 하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자문을 해주는 분, 자문해 주시는 분. 자문위원분들, 네. 그다음 전체적으로 또 우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 그다음 조금 더 이제 깊이 연구를 하는 이제
연구위원, 또 강사 쪽으로 활동하시는 교육위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핵심적인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스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핵심적인 것은 이제 저희들 지부장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실제 지역에서 이제 지부장님들이 제가 했던 거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 그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 만큼 좀 하나로 좀 단합돼서 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 네. 조직화도 굉장히 중요할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런 역할은 이제 지부장들이. 네. 제가 마침 다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학부에서 제가 뭘 경영했다고 경영학과. 경영. 네. 경영학과. 네. 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지만 경영학을 했던 게 또 도움이 되네요. 도움이 많이 돼서 조직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못할 것 맞습니다. 같죠. 그렇죠. 네. 가족만에게 맡겨둘 수가 맞아요, 없고 맞아요. 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얘기 옛말에도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법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각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런 네. 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좀- 막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우리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모아주셨고, 그렇죠. 다양한 인재들도 한 단체로 모아주셔서 정말 치매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네. 보니까 이제 그룹이 이제 5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고 네. 주로 이제 시니어 강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런데 이 대한치매협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활동하는 분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제가 이제 관리하는 커뮤니티만 해도 뭐 한 20여 개가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치매 이야기 밴드라는 곳이 메인이 있고요. 네. 거기 한 11,000명 정도 들어와 있고, 아. 그다음 강사분들만 또 모여 있는 공간 밴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한 이제 3,000여 명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또 치매 이야기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 강원권, 네. 그다음에 호남 제주권, 영남권에서 4개 권역으로 우리나라를 좀 구성을 해서 거기에 또 이제 회원분들이 계시고요. 해서 제가 예측하건대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여 명. 구성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예, 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기서 잠깐 저는 치매에 대해서 좀 여기서 알고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속도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니, 가슴 아픈 소식이 알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이 치매 환자 증가 속도, 지금 현재 치매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올해로 제가 보니까 노인 인구가 네. 1,0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초고령화 사회죠. 예, 이제. 1,000만 명. 그러니까 천만 노인 시대가 됐어요. 이제 네. 올해 이제 이미 아마 1,000만에 들어설 텐데 보통 이제 치매 유병률을 노인 인구의 10%라고 해요. 아, 그러면 1,000만에 10%면 100만입니다. 100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100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특례시 하나, 특례시가 되려면 100만의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100만 이상 인구가 되는 도시가 이제 특례시로 지정을 받는데 네네네네. 그 정도의 인구가 지금 치매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치매는 특히 이제 고령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그쵸.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령화거든요. 나이 네. 들어가는 거. 네. 그 고령화 속도가 어때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죠. 네.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120살이 이제 나오는 때가 되거든요. 100세는 네. 이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고령화와 더불어서 치매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요.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치매 환자가 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네. 좀 뭔가 되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일인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물건을 가끔씩 이제 깜빡깜빡 한다거나, 네, 뭐 약속을 그렇죠. 좀 깜빡깜빡 한다거나, 네. 이거는 뭐 40, 50대 분들도 종종 있어요. 계속 그 어. 가방 안에 차키를 예. 놓고서 계속 차키를 찾고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찾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저 민주 씨 젊은 분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네. 제가 전화로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런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머. 근데 그거 이제 뭐 잠깐. 근데 요거를 이게 이제 나 그러면 치매인가? 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건망증이 또 대부분이거든요. 또 이럴 때는 젊은 분들은.
그렇다면 건망증, 치매 어떻게 좀 다를까요? 예,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처럼 그렇게 있으면 치매 아니야? 라고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걱정되죠. 예, 근데 이제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사실 초기에는 구별하기 참 쉽진 않아요. 그래요? 예, 초기에는 쉽지 않은데 이제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건망증은 이제 본인이 찬찬히 생각을 해보고 예. 네. 힌트를 주면 아 맞아 이게 돼요. 네. 아 내가 여기다 놨었지. 뭐 잊어버리면 맞아요. 그렇죠. 네. 떠올리면 찬찬히 생각해보면 식탁 쪽 좀 봐봐. 예. 그러면 아 맞다 그러고 되는 그렇죠,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식사하셨는데 반찬은 어떤 반찬에 드셨어요?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집 그 와이프가 아침에 뭐 된장찌개도 먹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긍정을 해요. 수긍을 하고 맞아. 아 맞다. 네, 힌트를 주면. 네. 근데 치매는 이제 사실은 힌트를 줘도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했다는 사실 자체. 밥 먹은 거 자체를 그냥. 예,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가 치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윤주 씨 오늘 아침 뭐 드셨죠? 저는 간단하게 굶으려다가 네. 그 훈제란을 네. 하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그거 어제 먹은 거예요. 반쪽을 먹고 그거 어제 먹은 거라고. 그런가? 예. 네. 어쨌든 네, 반쪽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반쪽을 먹고 음. 먹은 사실을 깜빡하고 또 반쪽을 먹어서 결국 먹어서? 한쪽을 먹고 왔습니다. 한 개를 더 먹고 왔습니다. 다이어트는 이제 상상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침에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다시 뭐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차이인데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나 정말 치매인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예.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저도요, 이제 어르신 치매인가 치매가 아닌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마치 이제 이 치매라고 하는 게 항상 증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날씨를 비유로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날씨. 날씨가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24시간 항상 흐린 날은 아니잖아요. 네. 맑은 날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대화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제 증상이 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특히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관심을 갖고 봐야 돼. 예를 들면 어느 날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우리가 성격 바뀌면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들한테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네, 뭐라고 하시잖아요. 나이들 들어서. 근데 그것이 혹시나 치매로 인해서 오는 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는 거. 네. 근데 치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트러블이. 그럼 더 악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 입장에서는 본인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 세계에서는 그게 진실이에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다. 네. 이렇게 해서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히나 최근 기억. 사실 최근에, 우리가 보통 네. 이제 기억이라고 하면 오래된 기억을 잊기 쉽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잊어버리시고 또 반복해서 그런 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밥을 안 먹었다고 하시면서 또 네. 계속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아니면 이제 그 치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치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치매로 네.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요리를 하시는데 요리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복합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양념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네. 그게 이제 떨어지다 보면 음식 맛이 갑자기 그 어머님 댁에 갔더니 네. 음식 맛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갑자기 더 짜거나 예, 예, 예. 싱겁거나. 예, 뭐 그렇다라고 라면이가 없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갔다 온 곳, 장소를 좀 기억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뭐 증후군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 영화 엄마의 공책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치매에 관련된 주제로 아주 이제 그 상영된 영화인데 네. 거기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 배우가 자기가 평소에 잘 알던 장소인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모르는 장소는 그럴 수 있는데 네. 평소 자기가 다니던 장소에 늘 가던 곳인데. 가던 곳인데 갑자기 어디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네. 예, 그런 경우도 이제 보통 좀 어렵게 얘기하면 진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진압력, 네. 네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네. 지각이 약해진다. 아. 계절적인 감각도 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옷을 입었는데 예. 봄인데 뭐 겨울 옷을 입는다든지 네. 뭐 이렇게 계절이 맞지 않는 옷. 그 현재 거를 지각 못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럴 경우도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성격 있죠. 예, 예. 성격이 좀 갑자기 어느 날 변해갖고 막 화를 내시고 이런 건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맨날 노망 들었나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아니, 아까 첫 번째로 예, 말씀하신 그게 첫 게 번째? 성격이 바뀌는. 예, 그리고 네. 노망 든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치매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그것도 필요가 있어요. 일종의 그런 거군요. 왜 그러냐면 치매라고 하는 게 감정 기복이 들어가나요? 예, 어디에 오는 질환이죠? 쉽게 그렇죠. 뇌. 그 뇌에 이제 여러 부위가 있죠. 감정 조절하는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위에 따라 달라지기 범위가 때문에 크네요. 그렇죠. 뇌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치매는 뭐 기억력은 가장 기본이고요. 네. 이제 주변 증상이라고 보통 하는데 주변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뭐 운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움직임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관련이 됩니다. 떨어질 수 있는 예, 거예요? 훨씬 예, 그렇습니다. 동작이 좀 그렇죠. 부자연스럽다거나 그렇죠. 좀 속도가 떨어진다거나 예,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걸음걸이 속도에 따라서 네. 치매 또 이제 그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 연구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좀 숨이 차고 속도가 느려졌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운동하세요? 살쪄서 그런 거죠? 예. 그 너튜브 같은 거 보면은 실험 카메라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내 부모님이 이제 뭐 이렇게 치매가 걸린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의 반응을 보는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치매인 거를 가족이 이렇게 알게 된다면 뭐 마음 아픈 걸 떠나서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좀 가족 중에 좀 치매가 의심스럽다. 우리 어머니가 이러지 않으셨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치매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어요. 네. 저희들 같이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공공에 보면 이제 기초지자체가 우리나라 256개가 있거든요. 그 기초지자체 안에 보건소 안에 대개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이제 우선은 치매에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선 선별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간이 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복지로 혜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60세 이상 무료였는데 네. 지금은 기준이 전 국민 다 무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예. 전 국민이 누구나. 네. 옛날에 60세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예. 이제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초록이 치매요? 예,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생기게 되고요. 언제 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0대, 30대? 저는 40대 초반 분도 봤어요. 40대 초반? 예. 야, 요즘 시대로 볼 때 굉장히 그렇죠. 젊은 나이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 네. 다 전국민 무료로 바뀌었으니까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일단 우선 거기 가시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또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심한 건망증이다 생각이 되면 예. 나이 상관없이 주저없이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래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국에 256개의 또 치매 안심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신 치매 안심센터 어떤 곳인가요? 예, 일단은 치매 안심센터의 핵심은 조기 발견이에요. 조기 발견. 예, 모든 질환이 그렇잖아요. 네. 초기에 발견했느냐, 중기 말기에 발견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면 초기 상태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보기에도 네. 치매일까 아닐까 헷갈릴 정도로 별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발견을 해서 초기에 이제 약물도 치매를 이제
치료하는 완치약은 혹자는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대중화된 지금 치매 치료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치매의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약물은 있어요. 네네네.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아, 그런 것도 개발됐나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무료로 그 약제비 지원이 돼요. 네. 1년에 한 36만 원 정도는 다 약값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발견해서 비약물적인 부분도 접근하면 치매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사실 방송 초반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예방에 관련된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드리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치매 안심센터는 예방의 포커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기 보기엔. 발견. 예, 조기 발견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쪽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예방이 상당히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협회로. 예, 어떤 병이든지 초기 발견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치매 이 안심센터 이제 환자와 직접적인 어떤 컨택을 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한치매협회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좀 예방하는 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 활동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아, 오늘 다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정보. 양질의 정보. 제공하는 거. 네. 일단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정보를 특히나 뭐 힘든 질병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혹한 정보에 시간과 뭐 경제적인 부분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는 것이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아무도 협회다 보니까 이제 치매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 전문가 양성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인식 개선. 예. 뭐 치매하면 어때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죠. 네. 어르신들이 가장 뭐 두려워하는 병 1위다. 다른 병은 걸려도 치매는 안 걸리고 싶다. 암보다 더 두렵다. 요즘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현실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치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또 이제 사실은 제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어릴 때인데 전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 시골에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외출 안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 거죠. 뒷골방에서. 외출 안 사회가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망 들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혹시나 주변에서 동네에서 알까봐 이렇게 시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치매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커밍아웃 해야 돼요. 오히려. 커밍아웃하고 내가 지금 치매니까 이해를 해주시오라고 주변에 또 이렇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거, 연구하는 거,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치매에 대한 이해를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매 가족이나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또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모임에서 사실은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그 사회적인 분위기,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중과 코로나 이후가 좀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아까 정보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그 공부하는 모임, 또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소규모로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치매 아카데미라고 해서 전문 강사분을 모시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름과 겨울에 연 2회씩 치매 아카데미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또 이런 것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지금 10회째 했습니다. 벌써 10회째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활동을 저희들이 하게 됐었어요.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모임에서 주최한 온라인 으로 화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줌으로 하는 건데 제가 한 300회를 했더라고요. 300회를. 300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모토가 뭐냐면 이제 교학상장이에요. 교학상장? 가르칠 교자,
배울학자, 서로 상자, 성장한다 할 때 성장 장자에서 교학 상장이 옛날 고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교학 상장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일방적인 배움보다는 서로 함께 성장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제가 사실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학교 프로그램. 예, 그래서 학교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과거의 학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학교였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학교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런 거인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학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 할 때 우리 일반적인 학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학교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니까 좀 다르죠. 한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학교인데 일단 1차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을 역량 강화. 역량을 높이는 거.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돌봄에 대한 거, 뭐 지식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높이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치매에 좀 포커싱을 해서 치매 전문 학교라고 해서 치매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장교양 학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설명을 못 드리긴 했는데 치매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양 서비스거든요. 예, 그게 이제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제도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보호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사회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그게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라고 하는 게 2008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요즘 뭐 사실 주변을 보시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하시던 분들이 어르신 유치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게 이제 주간보호센터거든요. 데이케어 센터. 낮에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저녁에 모시고 오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분들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뭐 방문요양센터라고 해서 어르신 댁에 가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도와드리는 가사라든지 이런 거 도와드리는 거. 또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시기 힘들면 요양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요즘? 맞아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유치원은 줄어들고. 맞아요. 이거 뭐 업종 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씁쓸합니다. 그만큼 저출생이고 그리고 초고령화니까 뭐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쪽으로 상황이고.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해서 장교 요양 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웰 에이징 학교. 잘 늙어가는 거. 예, 그렇죠. 우리가 뭐 나이 든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잘 나이 들면 얼마나 멋져요. 멋있게 나이 먹어간다는 거는 그렇죠. 누구나 하고 싶죠. 예,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웰다잉 학교라고 해서요. 웰다잉 결국엔 누구나가 죽잖아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은 누구나. 예, 누구나 예외가 없이 죽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 때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냥 내가 평생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면 내가 죽을 때 뭔가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 그런 무소유의 마음도 갖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또 뭐 이제 그 외에도 요즘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된 것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학교도 하고 있고요. 진짜 다양하네요. 심리 상담 학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디지털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스마트폰 너무 좋은 기계인데 사용하는 범위가 너무 축소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높이면 또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다 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하고요. 또 약간 특화된 건데 저희들만 특화돼서 하는 건데 치매 예방 마술이라는 것도 해요. 마술이요? 마술이요? 네, 치매 예방 마술. 저도 한 15개 정도는 마술을 조금 하는데 내가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컨셉인데요. 아주 쉬운 것만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제 그걸 보면서 뇌가 자극이 많이 되는 신선한 자극이 되는 걸 제가 느끼고요. 많아요, 그런 거.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역사 인문학 관련된 그 특강도 하고 많습니다. 아우, 시간이 좀 많이 썼으면 마술도 15개 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위원님이 계셔서 그분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미술 치료도 있고 우리가 보면은 뭐 독서 치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동물로 하는 치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외 사례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양한 어떤 이 교육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매하고 관련된 전문가 양성 교육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까요? 초기에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독서 클럽입니다. 독서 클럽. 독서 클럽.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치매 관련된 책을 하나 선정해서 예.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죠. 토론하고 공부하는 게 상당히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료집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주변에 이제 도서관에도 이제 기증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연구분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분들을 30명씩 네. 이제 분과를 만들어서요. 예. 이제 3H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3H. 첫 번째 H는 머리에 헤드. 어허. 헤드. 네. 헤드. 두 번째 H는 하트. 하트. 마음. 네. 그다음 세 번째 H는 핸즈. 대표적으로 손발인데 핸즈 손으로 이제 표현해서 신체. 그래서 이제 머리와 마음과 신체. 마음, 하트, 핸드. 예, 그렇죠. 이 3가지가 사실은 치매와 관련이 다 돼요. 결국에는 이제 일분과가 이제 머리와 관련된 분과인데 뭐 교재라든지 교구 또 보드게임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머리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학습지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쪽 관련된 활동을 경력이 있으신 분들만 30명을 전문가들 모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학상장의 취지로 서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컨셉으로 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분과는 또 특히나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거든요. 치매가 네. 사실 우울증이 높으면 치매가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마음 건강하고 마음이 밝으면 건강. 치매가 안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술 교구라 미술이나 색채라든지 네. 심리 상담 이런 컨셉으로 해서 그런 매체를 하게 힐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몸을 움직이는 거. 네. 중요하잖아요. 신체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체조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웃음 치료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치매 예방하는 거 해서 거기에 이제 각자 아주 스터디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제 발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뭔가 우리가 이제 공부가 끝나면 수료나 네. 뭐 또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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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취득하게 되면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저희 협회에서 이제 자격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치매 예방과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인지활동 지도사라는 게 있어요. 인지활동 지도사요? 예, 예. 그래서 이 치매라는 말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자격증 명칭에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아, 원래는요? 예, 원래. 그래서 오. 이 인지라는 말을 대체해서 아, 써요. 인지. 예, 그래서 인지활동 지도사라는 네. 것이 치매와 관련된 자격증이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뭐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해서 노인 심리 상담사라고 해서 오. 네. 좀 어르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치매 어르신들 특수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생각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상대방 관점으로 어르신의 해서 관점이. 접근하면 훨씬 더 효과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인 심리 상담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참 어렵잖아요. 네. 그 부담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간병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돌봄 부담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소진이나 어려움을 조금 도와주자 해서 가족 상담사. 네. 그 가족 상담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혈연적인 가족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봄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가족 이상의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근데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활용을 잘 할 수 네.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또 관심 갖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고. 네. 그러면 바쁜 가족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원 동행 매니저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 상큼한 이 오렌지 컬러의 넥타이에도 눈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조금 생뚱맞지만 예, 우리 예. 대한치매협회 로고도 굉장히 예쁘다고 예. 생각했거든요. 아마 오늘 맞춰서 예, 이렇게 예, 좀 맞습니다. 골라주신 오. 것 같은데 예, 예. 이 로고에 좀 예쁘기도 하고 예. 좀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예, 여쭤봐도 감사합니다. 될까요? 우리 잘 로고를- 알아봤나요? 로고를 또 우리 저 네. 지우 씨가 네. 예리하게 지금 보고 네. 있는데 예. 약간 사람 모습 같기도 하고 예. 뭔가 이렇게 방울 똑똑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예. 딱 보면 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예. 활짝 핀 꽃. 처음엔 꽃. 꽃 같기도 하죠. 그다음에 세 명 사람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지금 핵심을 다 보셨는데 하트 모양 예. 같기도 하고. 사실은 꽃 중에서 핵심은 어딜까요?
수술입니다. 그쵸. 수술. 네. 술술. 수술 모양 보면 위에 점이 있고 쭉 연결돼 있죠. 네. 예. 제가 이제 그 수술을 상징을 해서 세명을 상징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치매 어르신, 어르신. 네. 그다음에 한쪽에 있는 분이 가족, 가족. 그다음에 이제 치매와 관련된 전문가들. 전문가. 이 세 명인데 네. 서로 이제 이렇게 보듬고 있는 연결돼 있는 네, 그런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어떤 모양이 또 있죠? 하트. 맞습니다. 하트가 겹쳐져 있네. 예. 서로 사랑으로 서로 연결돼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세 사람이 서로 이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꽃 같기도 하고 와. 꽃 안에 있는 수술과 네. 같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제가 이제 봄 되니까 꽃을 잘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안에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뒤에는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겠죠. 뭐 그런 것을 좀 상징했다라고. 여러 가지가 여기 많이 들어갔네요. 로고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트도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네, 함께 사랑. 보듬고 서로 도와가고 이해하면서 하트가 두 함께하자. 배니까 이제 사랑 두 배. 네, 뭐 이렇게. 사랑 두 배, 행복 두 배. 네, 정말 뭐 아주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더욱 좋은 그 돌봄을 위해서 대한치매협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실 건가요? 예.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내 문제도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또 치매에 걸리더라도 좋은 돌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이제 일생이라고 하는 게 0세에서 한 10살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잖아요. 돌봄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인생의 말년에도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돌봄을 받더라도 좋은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좋은 돌봄. 네. 그게 질적으로. 그렇죠. 결국엔 그것이 나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선진국에서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이제 앞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교육에서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람 중심 케어다. PCC라고 하거든요. Person Centered Care 해서 질병을 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치매하면 치매에 대한 질병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어르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티드 케어라고 해서 네. 아까 PCC는 이제 퍼슨 센터드 케어는 영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네. 휴머니티드 케어는 프랑스에서 들어왔는데요. 어. 그것도 뭐냐면은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특히나 이제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당신이 소중합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주면 네. 달라져요, 양상이. 아. 근데 당신은 필요하군요. 예. 네. 감정 기억은 살아있거든요. 감정기요. 기억이 다른 건 사라져도 네.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하고 접근하는지 알거든요. 네. 그때 소중하다는 것을 주면은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존엄 케어라고 해서 사무 이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가지를 없애고 두 가지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첫 번째 탈 냄새 발생하지 않는 요양원이 네.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탈 신체 억제 묶는 거 있잖아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낙상 넘어지지 않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욕창 생기는 거 안 하는 거. 아유, 그다음에 큰일 나요. 그 탈기저귀, 네. 탈침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향후 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균형 있게 조금 그 치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전체 중앙에 대한치매협회도 있지만 지부를 형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한 50여 개 지부를 통해서 네. 지역 곳곳에 이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아주 간단하게 네, 힘내라고 얘기해 주시고 예. 오늘 또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제도나 정책들이 많습니다. 네. 혼자서만 이제 힘들어 하시지 말고 네. 사실은 그런 제도나 정책을 함께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대한치매협회가 사실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이제 K 디멘시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K 한류라는 거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만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어떤 치매 한국형 치매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치매협회가 미력이나마 네.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조봉훈 회장님 다시 한번 우리 프로그램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네,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